하죠. 볼일도 있고. 아이고, 오늘도 필라테스 수업 있는 날이라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독서 노트를 하고 루틴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은 간단하게 읽을 건데 어제 너무 좋아서 일단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제 읽었던 부분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 읽고요. 그리고 나서 나갈 때 운전하고 갈 때 오늘 볼일 볼 게 많으니까 그때 오디오북으로 오늘 독서 루틴은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서 약간 마음이 급해도 항상 차분하게 하루 루틴을 하고 오늘 할 이야기가 아니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처음 읽은 책인 것 같아요. 사이트 이토리님의 행복을 향한 첫걸음.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저 웃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사실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지면서 미소가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그러면서 매상이 쑥쑥 올라가고 일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옵니다. 네. 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마음의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서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죠.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별 생각 없이 하는 말도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컵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맞아요. 말의 중요성, 말그릇의 중요성은 언제 말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난 참 풍요해,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요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에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사실 2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을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지로 연결지어 말하려니까 그럴 땐 견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만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운의 법칙. 결과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 행복해를 리버스로 삼으면 모든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입이 좀 안 풀려서 읽는 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염려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아주 운이 좋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으니까 곤란한 일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건 운이 좋으니까 생기는 기적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나는 진짜 운이 좋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운 좋은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는 운의 파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운 좋은 사람이라면 운의 파동을 주고받아서 더 큰 운을 불러오게 됩니다. 도약의 기회. 사람들의 눈에는 난간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난간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경우를요. 그걸 어떻게 알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 큰 목소리로 해야지 운이 좋은 기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하는 마음. 분홍색 옷과 가난하게 보이는 모습. 왜 이렇게 제가 잘못했죠? 색깔을? 말의 파동.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있고요. 난 참 풍요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고 합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그 파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어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바뀝니다.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약간 조금 한 단계 목소리 톤을 높게 해볼까요? 이거 좀 너무 그런데? 즉, 말이 바뀌면서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조금 잘 안 되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공부. 공부 자체는 좋은 이름으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독서.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춰도 남들의 미움을 산 인물은 죽음을 당한다.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때 조금 다시 하이라이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주변의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의 호감을 잔뜩 얻으며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즉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신이 나타나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준 돌멩이의 개수도 많습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균형의 법칙.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진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여가지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안 좋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게 쓰임이 다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걸 조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경험적으로 일어난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은데 나눠야 한다. 이걸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빈곤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네, 괜찮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나눠준 사람에게 1000만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쓰임이 다한 지혜를 타인과 나눈 보답인 셈입니다.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기대하지 않는 보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저를 통해 깨우침을 얻었더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있던 지입니다. 그저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 또한 우주의 중심에서 전해온 것입니다. 이끌림의 법칙.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보세요. 문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면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이 힌트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기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선을 놓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옷을 살 땐 밝은 색으로.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되도록 밝은 색상의 옷을 고르도록 합시다. 네. 취향이 전혀 그런 쪽이 아니라면 자주 들고 다니는 소품을 화사한 것으로 골라도 좋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화사한 복장을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차림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색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이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입는 옷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것, 그것은 그 말은 곧 내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난 참 행복해. 난 참 풍요해. 이런 말을 하면서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야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자신의 인생을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는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가속의 법칙.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해준 다음에 계속 계속 생각하고 말로 내뱉음으로써 자신과 그 목표를 끈으로 연결하고 그 끈을 따라서 나아가는 시기라고 하십니다. 내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 처음에는 꼬이거나 느슨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잡아당기다 보면 그 줄은 언젠가 최단 길이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애매한 목표를 지으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소리내어 말해봅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목표에 줄을 묶어서 잡아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재밌게도 이 줄을 따라가다 보면 도중에 좋은 일만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의 법칙입니다. 가속이 붙게 되면 가속의 법칙이 작용하면 점점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다음에 더 큰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를 말하지 말라. 중간 표시를 따라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고 앞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종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큰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매우 긴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스트레스는 머지않아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에너지를 자주 방출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내 안에 큰 에너지로 쌓이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가득 쌓아서 단번에 분출했을 때 큰 행동력이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강이 넘치는 것은 물이 충분히 고였기 때문입니다. 물의 양이 많을수록 범람의 기세는 커집니다. 물이 충분치 않으면 강은 결코 범람하지 않죠. 강물이 고이는 것과 목표를 말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슷합니다. 자신의 갈망을 꾹꾹 눌러 담아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기세로 분출됩니다. 목표를 불쑥 말해버려 애써서 얻은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안타깝잖아요. 도미노 현상, 가속의 법칙에 의해 도미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란 사람이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차례로 일어나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되면 나에게 좋은 일들이 자꾸만 몰려옵니다. 가속의 법칙으로 속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런 말이 머릿속에 번뜩이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만 생각하세요.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서 연결한다. 목표와 나를 끈으로 묶어서 연결하고 그 끈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끈으로 연결하고 팽팽하게 당긴다. 맞아요, 맞아요. 풍요로움이 눈덩이처럼. 세상은 참 풍요해.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난 참 행복해. 나는 참 건강해. 풍요로움의 말입니다. 풍요로운 말은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풍요로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얼굴도 풍요로워진답니다. 풍요로움이 점점 늘어나서 가속의 법칙과 도미노 현상이 시작됩니다. 일을 놀이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 놀이처럼 수행한다라는 거. 이 책 읽는데 지금 약간 마음도 급하다 보니까 놀이처럼 못하고 있죠, 사실은. 운이 좋아지는 표정은 미간, 그러니까 이마 한가운데 있는 제3의 눈이라는 그 마음의 눈이 세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3의 눈은 사람의 본질을 깨뜨고 세상에 소중한 것을 살필 수 있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저는 언제나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이런 인상으로 지내면 제3의 눈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멋진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입이 옆으로 활짝 벌어져서 양쪽 입과 위로 올라간 인상 또는 운세를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탁이 늘어나는 거, 재미있는 건 운이 좋아지면 남들에게 부탁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누군가가 잠깐 실례합니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부탁이 많아진다. 이런 말과 함께 이름을 불리는 일이 많아지는 정도입니다. 남들에게 이용을 당할까 막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렇겠는데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럴 땐 시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주위에 나에게 쉽게 말을 건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또한 부탁 들어주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은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운세와 부탁. 누가 부탁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선물이 끊임없이 찾아오면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부탁이 많아질수록 운세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을 익히게 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해가 안 될 때 그 때를 기다린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은 이런 걸 조금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밝은 얼굴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간을 펴서 제3의 눈을 활짝 열어두면 어느새 행복한 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은 닥스노트 가장 중요한 부분 항상 말로 하는 거. 일단은 말을 내뱉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상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 계속 이렇게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오늘은 짧게 독서노트 하고 이제 남은 루틴하고 준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린님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마음이 조금 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독서 루틴 한다고 수고했어요.